이 교수의 미술평론 두 번째입니다. 장미셸 바스키아의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상징적 기호들이라는 전시회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31일까지 DDP, 서울 DDP에서요. 이 다른 전시회와 달리 그래도 좀 가망이 뭐 옛날 뭐 인상주의 이런 거 좀 알잖아요. 근데 바스키아 전시회 현장에서는 무엇을 보아야 할지 질문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미디어가 요란을 떠는 투자자의 안목만 믿어야 할지 질문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길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면 돈 얘기가 너무 많아요. 2017년 5월 소도비 경매에서 바스키아 1982년장 무죄가 1억 1,050만 달러, 1,246만 원에 낙찰되며 미국 화가의 경매 낙찰 최고가를 기록한 바 있다. 앤디 오홀, 키스 헤링, 케니 샤프 등 세계적인 예술가의 교류도 유명하다. 모두 바스키아가 얼마나 영향력 있는 현대 미술가인지 보여준 한 지표다. 돈이 지표라는 거죠. 지난달 13일 현지 시간 뉴욕 필립스 근현대 미술 경매 타계한 팝 가수 데이비드 보위가 30년간 간직한 그림이 659만 달러 90억 원의 세주를 만났다. 장 미셸 바스키아의 1984년 작 무죄다. 다음날 크리스티 경매에서도 바스키아의 베이비 붐이 2,340만 달러 319억 원. 이 사람 28에 죽었어요. 60년에서 88년 그죠? 그러니까 아주 젊은 사람이죠. 그 다음날 소돔의 경매에서는 무죄가 1240만 달러 223억 원에 팔려나왔다. 올해 뉴욕 경매 주간의 주인공은 단연 바스키였다. 37년 전에 세상을 떠났지만 미술시장은 그를 계속 호명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시장의 열기는 역으로 주요 미술관이 그의 작품을 새로 소장하고 전시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작품가는 물론 이에 따른 운송비와 보급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더 많은 사람에게 그림을 보여주기가 더 어려워졌다. 그 바스키아가 서울에 온다. 그래서 한다는 거죠. 그 2013년 런던 크리스티에서 933만 7,250파운드 경매된 박물관 보안 브로드웨이 붕괴 마지막 자화상인 액수 음, 바스키아 기호 상징의 정점이라는 무제 등 국제 상품들이 걸린다. 그의 창작 과정을 담은 노트 8권이 전부가 국내 첫 공개된다. 죽음, 삶, 아름다운, 과학, 종교 등 보편적이지만 도발적인 주제를 다루며 사회에 충격을 안기는 작품들을 선보여 대중과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는 논쟁적 예술가. 이렇게 설명하면 꼭 바스키아 같죠? 그런 사람이 또 있었어요. 경매 신기록이라는 역사를 통해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 YBA의 핵심 인물이 된 데미안 허스트를 영국 현대미술의 살아있는 전설이 되게 한 아트 마켓에서의 투자 관점과 비슷한 판매 전략이 적용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허스트를 얘기했냐면 이런 전략이 성공한 첫 번째 사례가 바로 허스트거든요. 미국 현대미술의 바스키아에게는 하나 더 있어요. 잘 팔릴 단점이 뭐냐? 철저한 낭만주의 세계관에서 숭배되던 요절한 천재라는 신화가 있는 거죠. 아트마켓에서의 투자 관점에서 중요해진 듯한단 말이죠. 그래서 더 잘 팔리는 것 같아요. 앤디 오홀과 인연이 끊어진 후 바스키아는 정신적으로 많이 무너졌습니다. 많은 양의 헤로인을 사용하면서 심각한 마약 중독으로 대부분의 치아가 빠졌고 얼굴은 반점으로 뒤덮이게 되었죠. 바스키아는 좀처럼 작업실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약을 구하러 갈 때만 외출했죠. 하지만 이 시기 아이러니하게도 바스키아 작품은 너무도 잘 팔렸습니다. 흑인 스타 예술가가 조만간 마약 중독으로 죽을 것 같으니 작품을 미리 사두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죠. 끔찍하지만 사실입니다. 바스키아는 그렇게 빠르게 팔려는 작품으로 번 돈을 현금채로 주머니에 넣고 마약을 사들고 작업실로 돌아왔어요. 그러던 중 1987년 2월 20일 앤디 오홀이 수술 합격 중으로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이 사건은 바스키아에게 엄청난 충격을 안겼어요. 바스키아의 동료들에 따르면 바스키아는 오홀이 죽고 나서 단 한 번도 그의 죽음을 극복한 적이 없었다고 하죠. 앤디 오홀이 발굴한 사람이죠. 20살에. 1년 6개월이 지난 1984년 8월 12일 바스키아는 자기 집에서 헤로인 과다 복용으로 세상을 떠납니다. 27의 나이였어요. 바스키아의 비슷한 예술을 선보이는 작가가 많이 등장했지만 바스키아만큼의
새로움과 충격을 준 인간 예술가는 없다고 평가했습니다. 좀 의뢰했어요. 현대미술 전문가도 아닌 피자가 미술평론을 두 번째로 쓰기로 마음먹은 게 이유는 도대체 최영 장군의 정체불명의 초상화, 반구대 암각화, 울산여, 훈민정, 추사 김정희의 글씨 등 한국 전통문학의 정수와 바스키아의 작품이 무슨 관련성이 있는지 납득하지 않는데도 1대1로 병치하여 전시되는 등 관람 경험이 무척 혼란스러웠어요. 도대체 뭐 하는다는 거지? 그러고 그거는 필자만이 아니라 관람객 대부분의 사정이라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왜 아무 얘기도 없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도 전시회의 상업적 성공, 즉 관객 동원을 위한 홍보성 글쓰기는 범람하지만 바스키아 전시회 관람 경험을 통해 얻게 될 경험이 도대체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응? 관람객이고 제정신을 가지고 바스키아 작품을 보게 하는 적절한 심미안을 제공하는 자료를 만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현대미술 전시회 준비가 좀 더 개선되기를 그냥 많이 와서 돈 내고 가라는 소리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현대미술의 추상의 본령이 근대 세계관의 비판에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바스키아는 어떤 점에서 비판적이었는지, 그지? 그러니까 관람객은 그의 예술적 발화에서 어떤 내용에 주목해야 하는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길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글을 하나 읽었어요. 화가가 그림을 만드는 실제 과업에 관심을 돌려 교육학이나 이윤 창출의 도구로 미술 작품을 축소하는 이런 게 계속 있었어요. 현대미술, 추상미술에서 특히 학자, 미술관 전문가, 갤러리스트, 미술 평론가들의 방식에 관한 도발적인 비평. 내가 지금 그런 걸 생각하고 있는 거죠. 수십 년의 니들은 그냥 공부나 해 이런 거죠. 돈 내고. 수십 년의 글쓰기 내내 화가들에게 클리셰와 수능에 저항하고 이런 비평에 순응하지 말라는 거죠. 그 대신 행동해야 한다고 점검했던 헤럴드 로젠버그의 이학을 점검한 이학의 의의를 점검한 시카고대 블랙스미스 교수의 예술은 행동해야 한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소위 이 전문가 집단의 홍보성 발언이라는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관람 방해 공작을 견뎌내고 소위 비전문가 관람객이 바스키아 작품이 말하는 의미 있는 내용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길을 조금이라도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우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미디어에 조종당하는 거죠. 우리는 끊임없이 미디어에 조종당하고 있어요. 끊임없이요. 라고 영성사상가 데이비드 호킨스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에서 경고하듯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문제는 어느 전문가 개인이나 소수 집단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잘못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게 몇 명이 너 잘못했어라고 누구를 찍어서 말하기가 곤란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탈근대 시대가 도래했는데 아직도 지배 세력으로 군림하는 그 근대 이념의 한계, 그죠? 근대 학문 전문가들의 한계라고 연결. 네. 데이비드 호킨스를 내가 왜 인용했냐면 소금문명의 몰락 현상이라고 진단하기 때문에 인용했어요. 필자도 동의합니다. 문명에는 흥망성쇠가 있습니다. 지금은 서구 문명이 자유낙하하는 중입니다. 미국의 의식 수준도 자유낙하하는 중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예로부터 위대한 문명들은 쇠퇴하고 흥했다 쇠퇴하고 했으니까. 그랬듯이 지금은 서구 문명이 쇠퇴하여 자유낙하를 하는 중입니다. 내가 이걸 왜 얘기했냐면 이런 서간의 사정을 모르는 듯 한국의 미술계는
아직도 서구 승대 이런 평론가가 지적했던 새것 컴플렉스 빠져 있는 특히 지금 한국 문화가 세계를 선도하기 시작하는 과정인데도 말이지. 응? 한국 문화가 세계를 선도하는데 그냥 서구에서 말하는 거면 다 예? 서구 전문가가 했으니까 그건 다 옳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복창하는 것 같아요. 서구 그 전문가냐 학자인지 누가 말하는 걸 그대로 어? 똑같이 반복하는 것 같아요. 서구 중심 근대 문명의 말기 증상을 예전에 벌써 말했어요. 블랙스미스 교수가 단번에 설명합니다. 대중이 전문가, 내가 지금 비판하지만 전문가를, 대중이 전문가 언론의 신뢰를 상실한 건 당연했다. 정치나 문화에서 진보는 불가능한 듯하다. 우리도 정치에서 이거 많이 느끼죠. 비인간적인 거대한 관료제도, 자본시장의 속임, 그치? 자본시장이 계속 속이죠, 우리를 물건을 가지고. 정당과 지식인과 기관에 제기된 이데올로기가 방향 감각을 잃은 클리셰와 거짓 정체성으로 우리를 가득 채운다. 우리는 진실을 분별할 수 없고 진실을 서로 효과적으로 소통하거나 다른 사람과 연결하거나 진실한 행동의 잠재력을 경솔한 수능이나 망상력 과시로 바꾸어버리는 세력을 피하게 하는 진짜 역할을 발견할 수 없게 한다. 그래서 자꾸 휘둘리는 거죠. 그래요, 미술 전시해갖고 이거 뭘 봐야 돼? 이러는 거죠. 히틀러의 유대인 말살 시도를 정당화한 아리안족의 순수한 혈통 수호 정책을 물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라는 정치적 구호의 원조가 되는 서구 문명의 수호자라는 트럼프의 착각 등이 비정상적인 사고에서 기인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트럼프가 미쳤냐, 호틀러가 미쳤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대에서 탈근대로의 혁명적 시대 전환 상황인데도 식민 제국주의 등 서구 중심의 과거사, 그 먼 과거나 미래 유토피아적 미래라는 직선적 근대 세계관을 아직도 유지하려는 환상적 정체성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행동 대본을 기초하려는 서구 지식인 주류 집단의 의도적 행위에서 나온 것 같아요. 이런 전시회도 그렇고. 근데 이를 고집스럽게 관찰하려고 하기에 인류가 기후재앙 등 파멸적 미래에 직면하고 있다고 실제는 생각합니다. 자포자기할 정도로 근대 사회가 뭔가 잘못되었지만 나아갈 길을 발견하기는커녕 상황을 설명할 수 없다고 느끼는 당황한 사람들이 아리안족, 예, 히틀러죠. 새로운 소비엣 사람들, 이건 러시아죠. 그다음에 소금명의 수호자 등 먼 과거나 유타피아적 미래에 놓인 드라마 속에 있는 환상적 정체성을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지금 그러고 있죠. 거짓이 아니었을지라도 이들 새로운 정체성과 드라마는 적어도 이해할 수 있었으니까. 이제 거짓인데. 방향 감각을 상실한 개인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인지 뭘 해야 하는지 말해주며 행동할 수 있겠다는 기분을 주는 행동 대본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때요? 여야 한국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인 게 응? 극자와 그러니까 정치적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그렇죠? 그래서 대화가 아예 안 되는 것 같죠? 정치가들이 놀아나고 있고 그 안에서
친구 바넷 뉴먼의 선구적인 추상 미술 작품에 관한 미학적 경험을 로젠버그는 뭐라고 말해? 왜 추상 미술이 나왔냐면 근대 이데올로기적 확실성의 상실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근대 담론의 정치적 난경과 진보적 좌파에 대한 희망의 명백한 붕괴에 대한 반응이 바로 추상회화였다고. 제대로 설명할 그림을 그릴 수가 없잖아. 그래서 모든 군대 자본주의와 전체주의의 끝을 의미하는 작품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런 그 추상회화의 혁명성조차 유사혁명에 그칠 뿐이라는 거예요. 혁명 비스무리한 혁명이었다는 거지. 팔근대 시대에 진정한 선구자가 되는 길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걸 짐작한 듯해. 그래서 예술과 좌파가 억압하는 어, 연대 세력일 수 있다는 인민전선의 약속. 이게 있었거든요. 이게 모더니즘 시대의 그 뒤에 부분이에요. 그래서 수상미술까지 가는 거죠. 1950년대. 20세기 초부터 시작해서. 믿을 수 없었더라도 이게 좌절한 거죠. 이게. 그지? 그러니까 최초의 추상 예술의 좌절했지만 응? 응? 추상 예술이 작품은 됐지만 정치적인 노력이죠. 그 정치적인 노력까지 해갖고 이걸 혁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예술이 정치 역사 구별되는 역사를 가진다는 마르크스 이전의 환상으로 그렇게는 안 된다고. 예술은 정치 역사가 된다는 역사는 고전주의 시대, 그지? 고전주의. 근데 네, 응? 아니면 예술은 참교하지 마. 니들은 그냥 저 구석에서 그림이나 그려. 뭐 이런 거죠. 음악이나 만들고 소설이나 써 이런 거죠. 정책은 무관하다. 그런 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술가들한테 뭘 의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꾸준히 더 억압적이고 불투명한 세상에서 어, 여전히 자기 표현 능력이 확고하게 있는 용감한 단독자 개인이라는 예술가의 신비 혼자 할 수 있다. 이게 낭만적 신비지, 그지? 이게 뭐예요? 낭만주의 시대, 그지? 근데 초기의 낭만주의, 천재라는 환상. 응?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것도 좀 남아있죠. 예술가들이 혼자서 어떻게 세상을 의도도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더 정의로운 미래를 위한 정치적 전망의 붕괴가 있는데, 그죠? 이제 안 되는 거야. 정치가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개인이 루틴, 클리셰나 환상을 피할 수 있고 언젠가는 정치적 삶을 부활시킬 개인 창조의 기교를 살려둘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는 희망을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자도 그래요. 지금 실자가 이 교수의 조건 없는 그, 그, 그 운영하는 이유도 마찬가지인데 어? 낭만적 천재는 아니지만 어? 그죠? 그가 근대적인 한계, 루틴이나 환상이나 클리셰를 피하는 창의력으로 새로운 현대 시대의 갈 길을, 즉 미래의 민주적인 정치적인 삶의 길을 응? 모색할 수는 있을 것이다. 어, 있을 것이며 그로 인해 응? 어, 뭐가 돼? 새로운 시대의 정치적인 예, 창조될 수
있으리라는 희망. 음, 지금, 그치. 응? 그런 거야. 지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열심히 공부하고 글 쓰고 그림 그리고 음악 작업하고 그리고 이게 지금은 더 희망적인 게 이게 이 시대보다 로젠버그 시대보다 더 희망적인 것이 응? 한류의 열풍에서처럼 응? 새로운 공동체의 응? 뭐야 그 의식 체계가 모색되고 있는 지금 그 가능성이 있는 거죠.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을 통해 행동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거예요. 가만히 그냥 내가 하는 것도 행동이죠. 지금 응? 기자가 이 교수의 권 없는 학교라는 유튜브 채널이 행동이죠. 응? 이게 문화적 면서도 정치적인 행동이다. 그지?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 무슨 정체성에 밝은대 시대를 위한, 그죠? 새로운 시대를 위한. 응? 예술이 행동이 된다는 말에 동의를 해요. 문화가. 그죠? 응? 밝은대적인 정체성을 구축하려는 모범적인 자들은 개인적 반란의 공유 능력, 개인적 반란은 혼자 하지만 공유 능력, 같이 하는 거죠. 이게 내가 원하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유튜브 채널은 개인적인 반란 같지만 공유 능력이 커진다는, 그지? 응? 하는 시대는 정체성을 제공하게 될 것이니까. 응? 응? 새로운 네, 세상의 행정원리 하나가 될 테니까. 응? 물론 개인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게 예술가들이 힘을 내는 이유죠. 그래서 새로운 창조 원리에 기민한 진실한 관객. 그러니까 이거구나 하고 그런 관객들을 주변에 끌어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조심한 거는 소규모 상징적 반대 운동 행동의 강조로 인해 소규모로 한다 그래서 종교적 운동 같은 그러니까 어떤 게 있냐면 과거의 작은 사회주의 잡지의 독자들과 작가들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한국 출판계에서도 아까 운영하는 음, 음?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자기네들끼리 그죠? 자기네들끼리 작은 사회주의 잡지들이 그래서 옛날에 좌파였던 분들이 만드는 출판사가 많아요. 내 집단을 형성하는 사제 같은 전문가 계급이 있어요. 그래서 이름만 대면 아는 유명한 작가들이 있는 이유예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공격을 하죠. 유명인사가 대상을 공격하는 광신적 종교 집단으로 타락을 해버리는 거지. 뭘 하지 않고. 이게 끔찍한 위험인데 뭘 하지 않고 새로운 살던데 세계관을 구축하려는 노력을 하지. 이게 바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바로 지금도 집권하고 있는 좌파 정권의 정책적 실수 원인인데 부동산이 뭐니 계속 실수하죠? 근데 요새 실수 안 하려고 되게 노력하죠? 되게 실수했죠? 쓸데없이 집값만 올리고 그런다고 막 불만이 많잖아요? 근데 그게 뭐냐면 공부를 안 해서 그래요. 공격만 하고 공격은 잘하죠? 그 소위 개딸들. 근데 뭘 하냐면 그럼 어떤 세상으로 가야 돼? 그 얘기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만 자기 내부도 공격하더라고. 끔찍하죠. 무슨 내부를 서로 공격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상 그의 가장 긴급한 관심사는 수상세 예술을 포함하여 미술시장과 제도적 취향 관료 제도가 증가하는 위험. 이게 지금 내가 분석한 뭐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바스키아 전시회에서도 드러나는. 즉 미술 시장이 지배하는 것 같죠? 이거 비싼 거니까 열심히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누가 비싸다고 정한 건지 모르겠어요. 서로 돈을 값을 올리는 주택 시장 올리듯이 강남 집값 올리듯이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요. 외로운 예술가라는 인물 신화가 외로운 예술가라는 인물 신화. 이거 똑같죠? 그거 바스quiat도 그러죠? 이게 저항의 진정한 자원인지 아니면 예술가 자신이 끌어들인 미끼인지. 바스quiat는 이걸 잘 못 정한 것 같아요. 그러고 죽은 것 같아요. 필자가 로젠버그의 미학을 분석하는 블랙스미스의 글을 인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행동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개인적 반란의 공유 능력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국에서 바스키아 전시회를 위해 무의식적으로 진행된 듯한 외로운 예술가라는 인물 신화 형성 노력이 응? 과거의 작은 사회주의 잡지들과 잡지의 독자들과 작가들처럼 현혹된 내 집단을 형성하는 사제 같은 전문가 계급에 의해 강화되면서 바스키아 회화의 진정한 의의를 모호하게 만든지도 모르겠다. 뭘 어떻게 봐야 되는지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같아요. 청년 바스키아의 요절한 예술 행위가 사회적 관습을 부정하는 고립된 주변적 창조자의 포주와 대중사회를 거부하는 자유사상가 지식인의 포주가 둘 다 실패하는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의 기만적 겉모습이 되어버렸다면 그러면 결국 해결책은 아마도 그걸 좌절시키는 듯한 구조의 밖이 아니라 내부에서부터 행동을 위한 우리의 경로를 작업하는 일이 그러니까 미술계 내부에서부터 이제 그가 시사하듯 대중이 정치가 언론 개인뿐만 아니라 그런 역할을 채우는 모두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것 그건 옳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게으름, 무관심 등 그것에는 전형적 반응이 되는 곳으로 물러는 것. 그렇다고 게으름 피우고 뭐 생각 안 할래 그러는 건 안 된다. 한 시대 전에 스탈린주의, 파시즘, 국가주의, 그리스도교 보수주의나 자유주의 속임수에 대중과 지식인이 다 손쉬운 희생자가 되었다고 로젠버그가 걱정했지만 이제 그는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냉소적이 된 거죠. 어떤 종류든 정체성이나 행동을 믿기를 끝일지 모른다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정치 행동, 그래서 안 하면 어떡하나 걱정한 거예요. 이런 분위기에서 행동에는 언제나 뭔가 예상치 못한 게 나타날 기회가 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그러니까 어쨌든 행동해야 된다는 거죠. 화가들에게처럼 작가들에게도 더 냉소리 된다고 주장했다. 이런 드문 행태 중 하나는 암병에 좌우되지 않는 냉정한 탐구나 비평보다는 차라리 정직한 혐오와 격분으로 자기가 본 것에 대한 반응을 전문가적 지식에 대한 권리 주장도 하지 않으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개인적 스타일로 표현하는 전문가라는 거예요. 지금 대중의 경멸할 자격이 충분히 있는 비인격적 사실의 대가로 포즈를 취하는 전문가의 가면을 향해 손을 뻗는 대신에 대중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지식이라면 우리 모두가 보고 느끼는 것에 관해 비록 유별나게 뛰어난 방식이지만 솔직하게 말하며 가족 식탁 대화의 참가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어요. 이게 처방전이에요. 로젠버그에. 로젠버그가 반세기 전에 경고했듯 진실을 더는 믿지 않는 시대의 예술가가 코미디언이 되었듯 지식인은 일종의 대중주의자가 되어야 한다. 난 이 의견에 대해서 좀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로젠버그가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실천할 수 있었지만 이론적인 설명은 없는 거죠. 없었다고 어, 블랙 스미스 교수가 지적하면서 대안인 듯 요약하는 행동에는 언제나 뭔가 예상하지 못하게 나타날 기회가 있다라는
로젠버그의 이게 행동 중심주의죠. 예술은 행동해야 돼. 그게 지금 처절한 실패를 만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 어떤 처절한 실패? 왜냐하면 비인간적 사실의 대가로 포즈를 취하는 전문가의 가면에게 손을 뻗는 대신에 대중에 접근하기를 원하는 지식인이라면 우리 모두 보고 느끼는 것들에 관해 비록 유별나게 뛰어난 방식으로지만 솔직하게 말하며 가족 대화의 참가자가 되어야 한다. 나는 로젠버그가 제안한 팔근대적 팔근대 시대의 전략을 누가 했어요? 정치적 필터 버블의 세계가 되면서 구체적인 행동 프로그램이 없죠. 없이 트럼프가 미국 두 번이나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게 하는 힘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 전략을 쓴 거예요, 바로. 무식하게 아무것도 모르지만 회중에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우리 모두 느끼는 것 같다가 솔직하게 가족 식탁에 대화자처럼 그렇게 말했단 말이죠. 그 트럼프가 이기는 이유에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틀린 대책이야. 안 좋은 면에만 주목하는 부정성이 우리나라의 사회에,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단 말이죠. 안 좋은 거예요. 블로그나 텔레비전 동영상 같은 것에서도 나쁜 것만 계속 보여주죠. 예를 들면 길이 제일 막히는 경우는 도로에 사고 났을 때입니다. 다들 속도를 줄이고 와 저거 끔찍한데 하고 있을 것이 분명하니까요. 사람들은 재앙에 끌립니다. 그리고 재앙에 끌리는 사람들은 그런 부정성을 노출시키는 유행병에 감염이 되고 섹스, 유혹과 폭력을 잘 조합할 수 있으면 높은 시청률과 큰 돈을 보장받습니다. 근데 담론의 총체적 시스템 구축 노력도 없이 미국식 실용주의 사고방식에 따라 구체적인 대안만 추구한다면 근대 세계관을 비판하려는 수상 미술의 원래 행동의 의도와 정반대되는 정치 현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분명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나온 거야. 영성사상가 데이비드 호킨스가 섹스와 유혹, 폭력을 잘 조합할 수 있으면 높은 시청률과 큰 돈을 보장받습니다. 트럼프가 텔레비에서 해줬죠. 테레비로 바로 이런 텔레비전으로. 팔근대 사상을 총체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유혹과 폭력을 조합하는 트럼프의 정치 사상과 데이비드 허스키나 바스키아 등 현대 추상 미술의 상업적 성공의 차이를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해 있는 과제는 사람들이 기술을 통해 지나치게 연결돼 있다는 점입니다.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밈이나 인용구 같은 것에 끊임없이 세뇌되어 프로그램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구들은 너무 자주 인용되면 진실로 받아들입니다. 반복해서 주입되기만 하면 진실로 받아들여지는 거죠. 우리나라가 관세를 많이 내게 된다. 진실이는지 상관없이 트럼프가 계속 얘기하니까 진실인 것처럼 미국인들은 받아들이죠. 이 모든 이들의 이면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모든 일에 동력을 공급하는 것이 의도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대로 순진하게 믿어버리지 않도록 분별력을 습득해야 되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동을 받지 않으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으니까요. 훈련되어 있지 않은 마음은 에고의 구조에 너무나 장악되어 있어서 인식과 본질을 구별할 수 없습니다. 데이비드 호킨스가 지적하듯이 훈련되어 있지만 마음은 에고의 구조가 너무 장악되어 있어서 인식과 본질을 구별할 수 없어서 이제 혁명적으로 바뀐 탈근대 시대에 근대 담론에 익숙한 인간의 마음은 도움을 받지 않으면 진실과 거짓을 구별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트럼프나 데미안 허스트나 바스켓 숭배자들이 자기 도취증에서 깨어나려면 보이지 않는 대로 순진하게 믿어버리지 않도록 분별력을 습득해야 한다는 것. 근데 물리학을 포함하여 초월한 낭자 역학의 탈근대 시대에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은 비선형이란 말이야. 선형적으로 생각한다고. 근데 직선적이 아니고 비선형적으로 생각한다. 과학기술의 가치를 알려주는 건 영적인 길이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블랙스미스 교수의 예술은 행동해야 한다 하고 데이비드 호킨즈의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을 중첩해서 읽은 이유는 바스키아 신화의 거짓된 장벽을 넘어서서 그의 영성에 다가갈 수 있어야 어? 그의 작품을 제대로 읽기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계 부모님 슬하에서 자란 흑인으로서 백인주의 사회에서 성공한 예술가, 어, 그래피티 아티스트에서 고급 갤러리 작가로 떠오른 스타, 여성과 남성 모두에 매혹됐으며 키워드가 자유로이 교류했던 인물. 21세기의 바스키아가 주목받는 이유는 그가 경계를 가로지르는 사람이었을 뿐 아니라 그의 천착한 문제들이 우리 시대와 맞닿아 있었다. 인종차별, 사회불평 등 정체성의 문제는 여전히 사회의 현안이며 바스키아가 고대 문화와 현대 대중문화를 조합해 사용한 듯한 기호와 상징의 언어는 지금은 이모티콘과 미디어 시대를 예견한 듯하다. 바스키아는 갓수물의 예술계 스타가 되고 다른 몰락한 유명 인물들처럼 하나의 유행의 하나로 소모되어 버렸습니다. 치졸한 듯하지만 자기 예술의 갈 길을 진지하게 모색한 듯한 그의 작품에서 현대 시대의 핵심 자원인 영성의 측면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그로에게 어떤 히피보다 자유롭게 작업할 수 있었으리라는 점에서 바스키아처럼 우리 관람객도 미술계를 둘러싼 상업 자본주의 폐해를 관람 비용을 지불하고 독려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순수하다고 주장하는 듯한 미술 전시회에서라도 상업적 거질의 신화를 조심해야 한다는 값진 교훈을 필자가 얻을 수 있었다는 걸 말하기 위해서 이런 인식에 다른 관람객도 공감하는 듯 궁금하기에 중요한 현상이니까 그다지 큰 관심도 없는 미술 평론을 두 번째로 썼습니다. 마지막으로 뜬금없이 함께 전시된 백남준의 로봇 해방 이후가 너무 멋있었고 역사박물관에 있는 거죠. 근데 다시 보니까 더 멋있더라고요. 바스키아가 미숙한 청년이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는 사실을 첨언하고 싶습니다. 토론 할게 있으면 음, 어, 이게, 그, 음, 그 뭐지? 아까 행동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왔었는데, 네, 어, 지금 저희가 그 유튜브를 하는 것도 그 행동이라고 하셨었잖아요. 근데 음, 이제 그 이 행동하고 아까 로젠버그의 행동 중심주의 전략하고는 달라야만 하는 거잖아요. 행동 중심주의 전략과는 다르지 않으면 안 되는 것 같다. 안 되는 것 같다. 예, 왜 음, 그게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냥 실용주의적인 대안으로 끝나면 안 되니까. 음, 그래서 계속 이렇게 이론 이론을 탈근대 시대를 위한 그런 담론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저희 유튜브 채널 같은데.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 음. 채널의 입장은 어떤가? 어? 음. 그죠? 그걸 다시 한번 인용을 해볼게요. 구비를. 그걸 내가 좀 네. 더 설명하고 싶은데 잘 됐어요. 음. 고맙습니다.
그거를 내가 길게 설명하고 싶은데 그럼 너무 길어져서 그래서 내가 음. 안 했는데 그거를 다시 볼게요. 어?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까지 음. 요게 예, 내용인데 그걸 다시 볼게요. 갖다 놓고 다시 인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여기다 붙여서 다른 건 피하고 뭐 쓱 피하고 요걸 다 피하고 이제 요 내용을 아니까 요건 음. 피하고 요렇게 보고 그냥 바로 넣을게요. 이렇게 보면 이건 뭐냐면 이 부분은 다시 보면 더 정의로운 미래를 위한 정치적 전망의 본계 속에서 그러니까 이런 점이 있어야 되는데 그지? 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전망 그러니까 로젠버그가 원하는 거는 이걸 왜 얘기하냐면 로젠버그는 응? 이 로젠버그는 그지? 요거 더 정의로운 정치적 전망 그지? 그러니까 추상 미술이 자기 친구가 했던 추상 미술이 원래 목표했던 추상 미술이 아니라 이게 뭐 어디서 시작했어요? 모더니즘 그지? 응? 19세기 말 모더니즘부터 예술운동부터 시작해서 미국 주도의 추상미술까지 예술운동이 원래 목표했던 게 뭐냐면 바로 이거였어요. 전망을 찾으려는 거지였습니다. 그지? 음. 응? 왜 이게 그 예술하고 연결이 되냐면 1차 세계대전 대전을 경험한 예술가들이 어? 근대 문명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유럽 국가 내부에서 싸움이죠. 그 유럽 국가의 내부들의 들이 외교 등 대화로 갈등을 그지 해결하지 못하고 이게 전사자가 제일 많아요 이때 음. 전사자를 배출한 전쟁으로 세계대전이죠. 세계 대전이 발발하는 것을 보면서 기존의 정치와 문화의 능력에 예,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성의 모색이 모더니즘 예술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고 이는 그 당시 사회주의, 막스, 마르크스 등 근대 자본주의의 몰락을 예견하는 사회주의 정치운동과 긴밀한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마르크스 공산주의, 어, 자본주의의 대안이 되지 못하였죠. 되지 못했던 건 그때도 이미 알게 되었어. 어? 음. 근데 예술에 대한 일체적 절망이 미술계에서는 추상미술로 표현되기 시작합니다. 추상미술이란 게 뭐예요?
수상 미술이라는 건 그러니까 현실 사회, 그지? 을 넘어서는 영성사상, 꼬마, 인기 때문에. 응? 그러니까 타겟성은 영성이 핵심이에요. 여기까지는 됐죠? 음. 그래서 여기는 그렇게 쓰지 않고 뭐라고 썼냐면 개인이 루틴이나 클리셰나 현상을 피할 수 있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건 무슨 소리냐면 그러니까 그래서 예술가 개인이 예? 예술가 그죠? 개인이 피할 수 있고라는 설명은 근데 뭐야 뭐라 그럴까? 근대 미술은 뭐예요? 리얼리즘 미술이죠. 고전주의 그죠? 그러니까 현실을 어, 사진처럼 재현하는 미술을 예? 루틴, 클리셰 그리고 환상이라고 할 수 있죠. 환상은 피하려는 피하고 새로운 시대 그지? 현대 시대의 예, 미술을 모색 하였다는 것이. 응? 그리고 로젠버그는 그를 비롯한 음, 이론가들은 뭘 생각하는 거예요? 이론가들은 언젠가는 정치적 삶을 그지? 그래서 정치적 삶을 부활시키는 이런 게 나오니까 개인 창조의 기교를 살려둘 수 있던 방법이 있다는 희망. 응? 즉 예술을 통해 응? 밝은 시대의 구축한 응? 길을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어, 믿었던 것입니다. 믿었습니다. 그치? 음? 네. 그래서 행동이란 단어가 나온 거예요. 내가 왜 길게 설명하면 요거예요. 행동을 통해 새로운 정체성을 구축하는 모범적인 작가들 그랬는데 이때 행동은 그러니까 이때 행동은 뭐예요? 한 미래의 모델이 되는 작가들이 설명해서 행동은 뭐예요? 그러니까 빨간 시대를 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시적 성장이라고의 힘을 어,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그런데 이게 자의 유튜브 채널 이 교수의 조건 없는 교의 행동과 크게 달라 보이는 이유는 뭐예요? 그때는 그죠? 구두 선언이었을 뿐이고 지금 필자가 하는 건 실질적인 행위, 일이 이게 차이가 나는 거죠. 그거는 필자가 잘나서가 아니라 필자가 코끼리 위에 머리 위에 있는 생쥐의 역사적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이들 선배들의 수많은 노력의 결과로 이제 현대 시대가 도래한 것이 너무 분명해졌기 때문에 음, 새로운 현대 시대의 지도자 방송 프로그램을 음, 운영할 수 있게 된 것뿐입니다. 그분들이 더 대단한 거죠. 나는 보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개인적 반란의 공유도죠. 그때도 개인적이고 지금도 개인적이지만
요거 똑같은 거예요. 요거. 그때도 그때도 공유 능력을 예술가의 응? 예술가의 응. 예술 작업에 응. 희망했지만 그때는 그저 희망이었을 뿐이고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1인 혁명 하는데 하고 있지만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성공 가능성이 실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응? 그게 엄청난 차이죠. 그죠? 이때는 모호한 얘기예요. 왜냐하면 새로운 정령의 기밀한 진실한 관객들이 언젠가 모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질문한 게 굉장히 정확한 질문이에요. 뭐가 다르다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 그거는 대안으로 끝나면 안 되고 우리는 진짜로 행동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마운 거죠. 이 선배들이 이렇게 해놓은 바람에 결국 지금 우리는 하고 있고 이거는 내가 헛된 나는 그러니까 필자는 돈키호테 같은 지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건 필자가 AI 시대의 대처법, 대처법 등 음, 아주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고 인지. 그때는 그런 거 없었죠. 근데 지금은 할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르다고요. 이거는 이제 벌써 오래된 100년도 넘은 전 얘기니까 그때는 어쩔 수가 없죠. 지금 21세기고 그때는 20세기 초니까 굉장히 훨씬 넘은 전의 일이기 때문에 그 선배들의 노력이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그 바스키아 얘기 좀 하자면 바스키아도 어? 이런 선배들의 음, 능력을 발휘하고 싶었던 것. 자기도 이런 개인적 반란의 공유 능력을 발휘해서 세상을 바꾸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물론 문제는 너무 젊었고 어렸고 앤디 오홀 영어죠. 그의 멘토 앤디 오홀에게도 이론적 어, 활용된 그의 이론적 체계가 없어 때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당황한 거죠. 앤디 오홀도 못하는데 탈근대 때문에 이론적 체계가 없었는데 앤디 오홀도 없는데 자기는 너무 어려서 대처하기 힘들었죠. 그래서 당황해서 망해버린 것 같아요. 그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